재테크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인어프입니다. 오늘은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테크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온갖 뉴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영상들을 빠짐없이 챙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돈은 좀 버셨나요? 삶은 좀 나아지셨나요? 오히려 불안감만 더 커지고 빨리 돈 벌어야겠다는 조바심만 커지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왜 시장의 온갖 소음들에 몰두하게 되는 걸까요? 위기감이 고조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뭐라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결국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점집을 찾게 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고 미래가 궁금해지면 무슨 말이라도 듣기 위해 점을 보죠. 내가 결정하기 두려우니 타인의 선택을 따르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재테크에 별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시간만 쓰려고 노력하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있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기 위함이다. 신호가 아닌 소음들을 모으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수익들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 부는 건전한 투자 철학과 오랜 시간이 만나서 쌓이는 것이다 등등. 그런데 여러분은 대부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재테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신호가 아닌 소음들을 모으고 단기간에 큰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샀다 팔았다 반복하며 시장의 가짜 도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원칙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지난해 초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졌을 때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호들갑을 떨었죠. 그때 저는 경제 여건상 금리 인상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두고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일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뒤늦게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3달 정도 영상을 쉬었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한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달러를 사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악플 다신 분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능성과 근거들을 제시한 것이고요.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일 혹은 한두 달 후의 가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 영상들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늘 단기적인 전망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흐름만 보시라고 얘기했죠. 넘쳐나는 소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호를 보시라고 했고 점쟁이들의 예측이 아니라 위대한 투자자들의 철학에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더 도움이 됐는지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확인될 겁니다. 요즘 재테크 방송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재테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투자는 필수니까 대중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니까요. 재테크에 몰두한 나머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왜 재테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성과로 이어지기는커녕 해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김 대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돈 잘 버는 두 친구가 모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쉽게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대리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공부도 더 잘했고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그 친구들이 더 잘 나가지? 지금 받고 있는 400만 원의 월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초라한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하는 김 대리를 보면서 두 친구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편의점을 한번 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김 대리의 귀가 팔랑팔랑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로 당장 편의점 창업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노하우도 알려주겠다고 하니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대에 한껏 부풀기 시작하죠. 집 사려고 꼬박꼬박 모아뒀던 돈에 대출까지 얻어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걸 건 셈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길 건너 하나씩 편의점이 있습니다. 기대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고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쓸 수 없어 12시간을 꼬박 편의점에서 직접 일합니다. 뭐 친구들처럼 1000만 원씩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500만 원쯤 버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대리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차차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가 김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투자 방식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조언을 들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친구 A와 B가 편의점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친구 A는 아주 오래전부터 편의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였죠. 초창기 돈을 잘 벌 때 편의점을 하나둘 늘려서 지금은 5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점포당 400~500만 원씩 벌기도 했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략 200~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나마 5개를 운영하고 있는 덕분에 매월 1000만 원 이상은 벌고요. 성공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친구 B는 점포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돈은 친구 A보다 더 많이 법니다. 알고 보니 큰 외삼촌이 모 편의점 본사에 잘 나가는 간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내에 있는 아주 목 좋은 자리를 추천해줬고 독점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달 벌어들인 수익도 장난이 아니죠. 친구 A와 B는 자신의 성공이 실력 때문이라 여겨 김대리에게 편의점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A의 성공 요인은 좋은 시절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었고 B의 성공 요인은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좋은 시절을 만났고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쉬웠던 투자가 김대리에겐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조언을 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두 자신의 성공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이 끊임없이 상승하던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든 사기만 하면 올랐습니다.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죠. 빚도 이빠이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 극대화가 투자 수익 극대화로 이어지니까요. 운이 좋아 성공했을 뿐인데 그걸 실력이라 생각하고 조언을 합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에 투자할 사람들을 상대로 조언을 하고 있으니 맞을 수가 없죠. 오히려 큰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무모한 용기가 큰 수익을 내주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모한 용기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김대리는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100만 원을 더 벌고 있으니 성공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할 뿐 비용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 김대리가 쓴 비용은 무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가끔 야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말은 꼬박꼬박 챙겨 쉴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가끔씩 술자리도 가질 수 있었고 주말에는 아내와 여행을 다녀오는 여유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일을 시작한 후로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 잠만 자게 되거든요.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니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1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 희생한 것이 너무나 큽니다. 재테크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삶이 없어집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인데 삶의 질은 오히려 점점 더 낮아집니다. 재테크에 몰두하시는 분들이 잃게 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수익률 높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크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돈을 지키고 불리는 수단이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본업에서의 노동소득 혹은 사업소득입니다. 꾸준히 돈을 벌어 투자자산의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업의 경쟁력을 높여 버는 돈을 늘려야 하고요. 재테크를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부업일 뿐입니다. 부업에 목숨 걸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본업에서 실패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테크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앞서 너무 높은 수익을 쫓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단기 투자에만 몰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세요. 그러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수익률 수십 %를 목표로 접근하면 결국 투기나 도박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투자 기회는 결국 무위험 투자 수익률인 국채금리나 은행이자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평균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5% 이상 안정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됩니다. 우선 5%를 목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쌓여 5%의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운이 좋아 큰 수익을 거두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운은 우연히 찾아올 때 좋은 것이지 일부러 운을 쫓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을 벌고 지키고 불리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돈을 버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지키는 것은 힘들게 번 돈을 물가 상승률만큼의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 넣어두는 것이고, 불리는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극대화가 아니라 충족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개 충족을 추구하는 유형이죠.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미리 정해놓고 충족을 얻는 순간 멈출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반면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삶을 누리는 대신 돈 버는 일을 찾고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간과 삶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돈 버는 일에 몽땅 써버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본업이 있으신 분은 절대로 재테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지 마세요. 시간과 노력은 운의 상당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재테크가 아니라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쌓음으로써 자기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재테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투자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돈 버는 기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테크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대의 큰 물줄기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투자란 보석 가게에서 값비싼 보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이니까요. 투자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보고 순풍을 타야 성공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